왜 그렇게 뻑하면 대통령이 경로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까? 대통령이 경로한다고 나가면 그걸 보는 국민들이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경로해야 될 게 대통령입니까? 국민입니까? 자, 저에게는 대통령이 너무나 자주 경로를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저도 실제로 뭐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꽤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추려왔는데요. 먼저 해병대 최상병 사건이었죠. 자, 박정훈 대령이 그 해당 사단장을 수사 대상으로 올리자 대통령이 자, 이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VIP가 경로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물론 당시 국방부에서는 경로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공방이 이어지곤 있었는데, 야권에서는 결국 이 윤 대통령의 경로 여부가 이 사안의 본질 중에 하나라면서 특검에서 규명해야 될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또 특히나 지금 얘기는 선거 과정에서 이런 경로 얘기가 많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좀 보시면 지난해 연말이었습니다. 자, 지난해 연말 한동훈 비대위를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그 직전이었던 김기현 전 대표에게 사퇴하라고 요구했더니 김 전 대표가 거부하면서 그 소식이 보도에 나오자 윤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네. 보도가 나왔고요. 또한 그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선 이후에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총선 이후에 받는 조건부안에 대해서 검토한다는 보도가 또 나오자 이에 대해서 경로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네. 자,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멀리 가보면요. 한 1년 전입니다. 자, 블랙핑크 아시죠? 자, 블랙핑크가 방미 기간 중에 공연 여부를 논의하다가 무산이 됐는데 그 배경에 무산이 되니까 대통령이 경로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왔고요. 네. 실제로 얼마 이후에 안보실장이 교체가 됐었죠. 네. 다만 뭐 이렇게 경로를 했다고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실제 경로한 건가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보도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역대 대통령들도 자주 종종 경로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 3.1절에 이해찬 당시 대표 총리가 골프를 쳐서 그 파문이 일자 상당히 경로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독도의 그 명칭에 대해서 미국이 표기를 바꿨다고 하자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경로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 경로를 얼마나 자주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경로를 하느냐, 이게 더 문제다, 이게 더 본질이다라는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참고로 오늘 그 패배에 관련된 토론회에서 서울 강북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김재섭 당선자가 과연 어떻게 당선이 됐느냐고 그 비법을 묻자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우리 당이 하는 거 거의 반대로만 했습니다. 2조 심판 얘기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 4년 동안 한 번도 저걸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희 지역에는 걸 수 없는 내용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네, 저것도 상당히 쓴소리네요. 수도권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에선 야당 심판론이 무슨 전략이 되느냐는 쓴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비판 과정에서 보수 전통 지지층은 1년에 30만 명씩 돌아가신다. 우리는 무능한 조폭, 이런 과격한 표현도 나왔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운동권 심판을 위해 서울 마포을에 차출됐던 함은경 전 후보는 여당 지도부가 제대로 된 총선 전략 없이 심판론에만 함몰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운동권 심판론으로 선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2조 심판론으로 선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 어려움을 어려워져 줄 수 있는 게 여당인데 무슨 2조 심판이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내놓은 1인당 25만 원 지원이라는 현금성 복지 정책에 맞설 정책적 무기가 없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특히 3040 세대의 매력적인 정책이나 공약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전통적 지지층인 영남과 노년층만 바라보다 중도층과 수도권, 청년층, 즉 중수층을 놓쳤다는 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통적 지지층이 1년에 30만 명씩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5년 뒤에 150만 명이 돌아가십니다. 그만한 인원을 3040에서 가져오지 못한다면 보수는 다음번엔 정말 두 자리 의석으로 내려갈 겁니다. 야권의 실책에만 기댔다며 스스로를 무능한 조폭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악하고 무능했던 우리는 무능한 조폭 같았고 악하고 유능했던 저들은 유능한 양아치 같았던 겁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은 오늘도 진짜 전투는 수도권 후보들이 한다며 영남 중심 당 문화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선자 총회를 다시 열어 다음 달 3일 새 원내대표를 뽑기로 했습니다.
또 전당대회 전까지 당을 이끌 새 비대위원장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총선 참패 이후 처음으로 선거에서 떨어진 국민의힘 의원들을 모아 오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부 낙선자는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권한을 장관과 총리에게 좀 나눠주라는 등의 쓴소리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득표에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한 걸로 전해집니다. 하예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과 1시간 40분에 걸쳐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락했거나 선거에서 패배한 의원들을 격려한다는 취지였는데 의원들 사이에선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영남권에 출마했던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권한을 너무 많이 가지면 부담스럽다면서 장관과 총리에게 권한을 좀 이양하고 책임도 나눠서 져야 한다고 말한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재형 의원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선 때 문재인 정부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했는가라며 독선적이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와 비슷한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해온 게 아니냐는 비판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들 중에선 대통령이 너무 작은 일에 신경 쓰기보다 큰 길을 봐야 한다. 당의 체계가 너무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낙선자들에게 정부가 득표에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도 했다고 참석자들은 정했습니다. 오찬이 진행되는 내내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고조되자 사회자가 나서서 짧게 말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